안녕하세요. 보존하세 서울 항구로치과병원 대표원장 윤범희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실패한 자리에 스트라우만이라는 브랜드의 임플란트를 재식립한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좋은 임플란트를 어떤 경우에 권유드리냐? 일단 저는 크게 세 가지를 꼽아요. 나이가 젊었을 때 상실한 경우, 어떻게 생각하면 젊기 때문에 아무거나 해도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젊기 때문에 사용할 기간이 더 길단 말이에요. 그 긴 기간 동안 가급적 탈 없이 오래 쓰려면 젊은 분들이 더 좋은 걸 심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젊은 분일수록 망가진 치아가 적기 때문에 하나 두 개를 심기 위해서 조금 더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해외 치과 의료 기술보다 한국이 월등히 더 낫고 그걸 경험하시기 때문에 방학 때나 시간이 되실 때 한국에 치과 진료를 받으러 많이들 오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시간적 제약이 있어요. 정해진 시간 안에 완료를 해야 되거나, 그리고 잘 받고 나갔더라도 거주하시는 국가에서 탈이 났을 때 그거를 쉽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추후에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적은 시술을 받고 제품을 선택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잇몸이 약하고 염증이 심했었고 뼈가 많이 없는 부위에는 자가골이 없을 거고 인공뼈를 많이 도건해야 되고, 그런 자가골보다 못할 수밖에 없는 인공뼈를 써야 되거나 염증이 심했던 부위에 좀 더 생체 친화력이 강한 제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요 세 가지 경우에는 오히려 확실한 기술력이 입증되었고 장기간 검증된 제품을 써야 된다. 그런 제품이 한국에서는 스트라우만이라는 제품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가지고 나온 케이스는요, 62세 여성 환자분이셨는데요, 디자인을 보면 하악 좌우에는 심은 지 오래되신 것 같아요. 되게 오래된 디자인이고, 상악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최근에 식립한 거고, 오늘 보여드릴 부위는 오른쪽 아래 구치부 쪽에 임플란트 주위염이 심해서 오신 부위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왼쪽은 임플란트 뿌리에 해당하는 나사선, 이 보이는 부위를 하얀색 뼈가 잘 덮고 있고요, 오른쪽 아래 부위는 검은색, 엑스레이는 검은색이 연조직이거든요. 뼈가 강할수록 흰색으로 보이고 연조직일수록 연해지고 아무것도 없는 조직일수록, 공기가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검은색으로 보이게 돼요. 근데 이렇게 뿌리를 주변에 잡고 있는 부위가 검은색이라는 거는 임플란트를 둘러싼 뼈가 완전히 다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악 같은 경우는 뼈가 없어진 경우 무조건 그 아래쪽에 남아있는 뼈에 임플란트를 무작정 심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 많이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하악에 하치조 신경이라는 중요한 신경이 이렇게 주행을 해서 뼈 밖으로 돌출을 하게 돼요. 이렇게 무작정 심다 보면 하치조 신경을 손상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아래턱 끝 피부 표면에 감각이 완전히 소실되거나 또는 마취가 어설프게 깬 느낌으로 평생 살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식립할 때 조심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증이 심한 부위는 임플란트를 통째로 염증과 함께 제거를 했어요. 근데 환자분들 중에서 그러면 임플란트를 다시 쓸 수는 없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임플란트라는 것이 제작할 때 원리 자체가 표면을 굉장히 거칠게 만들므로써 표면적을 극대화시킴으로써 더 강한 힘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는데, 반대로 염증이 생기면서 뿌리가 드러나게 되고 드러난 표면적은 굉장히 거칠 거잖아요. 그런 거친 표면에 세균이 다 들어간다면 완벽하게 그 세균을 제거할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그 부위를 다 갈아낸다고 치더라도 뼈랑 접한 면적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장력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염된 임플란트는 제거를 하는 게 무조건 옳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제거를 했고요, 발치와 보존술이라는 이제 술식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염증을 제거한 그 당일날, 그 순간 제거를 하자마자 그 자리에 이렇게 인공뼈를 복원을 시켰어요.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뽑자마자 뼈 이식을 하는 경우를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케이스에 따라서 치아나 임플란트를 뽑고 기다리면 잇몸이 주저앉지 않고 적절하게 자기 뼈가 찰 수 있는 케이스도 있지만, 방금 보여드린 케이스처럼 광범위하게 고립하게 된 케이스에서는 발치만 하고 염증을 제거하고 기다린다면 잇몸 자체가 밑으로 꺼질 수밖에 없어요. 이 꺼진 이후에 잇몸을
다시 들어 올리려면 추후에 훨씬 많은 절개를 해야 되고, 뼈 이식을 할 때 그 뼈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쉽게 말해서 텐트와 같은, 봉을 넣어야지 텐트가 이렇게 위에 쳐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원리로 더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과정 이후에도 부작용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잇몸이 꺼지는 걸 막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골이식제를 넣어서 잇몸을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이런 술식을 쓰는 게 유리하다. 단 이렇게 뼈 이식을 바로 했기 때문에 즉석에서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지는 않고요. 이 골이식제가 충분히 고착되고 단단해질 때까지 3개월 이상 기다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4개월까지 기다리는 편이에요. 4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됩니다. 지금 임플란트 식립 후 사진을 보면 이렇게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가 염증 때문에 없어진 부위고, 뼈를 복원하면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뼈가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만들어진 뼈 거의 80% 90%, 밑에 하방에 조금 남아있던 자기 뼈의 10% 정도만 임플란트를 잡고 있어요. 후방의 2개의 임플란트는 거의 인공뼈에 의존해서 지금 심어진 경우인데요. 아무리 인공뼈 기술이 좋아졌더라도 절대 자가골만은 못하다. 특히 지금처럼 인공뼈에만 의존해서 심어야 될 때는 인공뼈에다가 더 강한 고정력을 얻고 내 세포를 더 이제 임플란트 표면으로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표면 처리를 할 수 있는 임플란트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BLX 제품을 3개를 심었고요. 가장 앞자리 첫 번째 작은 어금니 자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얇은 걸 볼 수 있어요. 직경 3.5mm 짜리의 BLX 제품이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국산 임플란트의 4.5mm, 5.0mm 정도의 강도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자리에 통상적인 국산 임플란트 4.0짜리를 심었다고 치면 임플란트 뿌리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다른 구조물이 들어가고 안쪽에 속나사가 박히게 되는데, 속나사가 부러지거나 심지어는 임플란트 자체가 이렇게 찢어지거나 중간이 부러져서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스트라우만 브랜드의 기술력을 이용해서 얇지만 강한 제품이 필요했기에 이런 계획하에 임플란트를 식립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 수루 엑스레이인데요. 술전에 이렇게 염증이 심했던 부위를 다 걷어내고, 뼈 높이도 술 전이랑 수루랑 거의 차이 없이 다 복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뼈를 잘 복원해서 스트라우만 임플란트 3개를 심어서 이전보다 더 나은 임플란트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케이스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그냥 방치를 했다면 대부분의 치과에서 그 자리에는 다시 임플란트를 못한다는 소리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지 못하게 되면 왼쪽으로만 평생 식사를 하셨거나 아니면 틀니를 맞추셔야 되는데, 사람이 본능상 한쪽이 이렇게 단단한 걸 씹을 수 있고 한쪽에 무른 거밖에 못 씹는 틀니가 있다면 어차피 틀니는 있으나 마나일 거예요. 본능상 당연히 잘 씹히는 쪽으로 씹게 되기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좀 불편하게 지내지 않으셨을까. 근데 초기부터 잘 진단을 받고 적절한 제품으로 대응을 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염증이 생겨서 임플란트를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만족스러운 재시술을 할 수 있는 환자분 케이스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치주염이 정말 심해서 치아를 발치한 부위에 스트라우만 임플란트를 심어서 건강하게 복원한 케이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염증이 심한 케이스에서 왜 스트라우만이 좋은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 열악한 환경에서 좋은 결과를 가지려면 임플란트 표면이 순수하게 잘 처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임플란트 디자인이 강한 고정력을 얻을 수 있는 디자인이고, 그리고 심고 나서 외부에 감염이 되지 않게 임플란트 주위염이 걸리지 않는 디자인과 표면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특정 임플란트가 염증이 심한 부위에 유리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특성을 가진 브랜드가 스트라우만이라는 브랜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보여드릴 케이스는요, 염증이 심한 42세 남성 환자분의 케이스를 들고 왔는데요. 다른 부위도 염증이 심하시지만 상악 왼쪽 부위 염증이 심한 케이스를 하나를 들고 왔어요. 엑스레이 상을 보면 이렇게 4개의 치아, 작은 어금니 2개, 큰 어금니 2개의 치아가 있고요. 작은 어금니 2개를 관통해서 수직적인 골소실이 있고, 첫 번째 큰 어금니에서도 특정 부위가 수직적인 골소실이 있어요. 이렇게 골소실이 심한 경우는 제가 잘 아는 치근단 절제술이나 신경치료를 통해서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시기가 좀 늦었던 것 같아요. 치근단 부위에서 병소가 커지면서 그 병소가 상방으로 계속 확장을 되고 수직적인 골소실이 완전히 이루어진 이후에 오셨기 때문에 요 2개의 작은 어금니는 살릴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첫 번째 큰 어금니 같은 경우는 수직적인 골소실이 왜 일어났냐면 세균에 의한 감염이 아니라 치아에 수직적인 파절이 일어났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골소실이 영문자 J자 형태로 이렇게 생겨 있는 경우는 수직 파절일 가능성이 높다. 수직 파절일 때는 그 틈을 메우고 이전으로 복원시키고 메운 틈 위에 건강한 생체 세포를 살릴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뽑아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큰 어금니도 발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큰 어금니가 사실은 아깝기는 한데 상악 같은 경우는 뼈가 하악에 비해서 무른 편이고 상악동이라는 공기 주머니에 인공뼈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2개를 심어서 3개를 연결하는 임플란트 브릿지를 저 같은 경우는 가급적 지향하는 편이에요. 그렇다면 이 3개를 복원하기 위해서 어차피 임플란트를 3개를 심어야 되는데 이렇게 임플란트를 3개를 심었을 때 후방에 남은 하나의 잔존 치아랑 사이에 음식물이 너무 많이 끼고 불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원래 뽑을 정도는 아니지만 치주 상태도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 환자분들이랑 상의를 해서 환자분들이 어느 쪽을 더 원하시는지 내 치아를 튼튼하게 최대한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노력하면서 가지고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보다는 음식물도 안 끼고 장기간 손대지 않는 확실한 치료를 원하시는지에 따라서 치아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게 되는데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저랑 상의 후에 발치를 하고 좀 더 음식물 끼지 않게 치료 계획을 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작은 어금니 2개, 큰 어금니 2개, 4개의 어금니를 모두 발치를 하고 표시된 첫 번째 작은 어금니 그리고 나머지 2개는 각각 큰 어금니 자리에 3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4개의 치아를 연결하는 임플란트 브릿지를 계획하에 진행을 했습니다. 염증이 많았던 부위이기 때문에 발치를 하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충분한 자가골이 형성되지 않았고 골폭경도 건강한 치아가 있던 것보다는 좁게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환자랑 상의 후에 스트라우만이라는 브랜드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록솔리드라는 스트라우만이라는 브랜드의 성분인데요. 일반 타이타늄으로만 만든 성분보다 훨씬 찢김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똑같은 직경의 임플란트를 심고도 훨씬 더 강한 저장력을 견딜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골폭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4.5mm 정도의 스트라우만 경을 심었고요. 물론 염증 때문에 뼈가 작게 생겼지만 상방에 원래 뼈가 없었던 상악동이라는 해박적 구조의 뼈를 추가로 많이 만들면서 임플란트를 심게 되었습니다. 지금 모양이 다른 임플란트가 둘 다 스트라우만이고요. 디자인이 다를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뒤쪽에 나사선이 좀 굵게 보이는 디자인이 BLX라는 스트라우만 임플란트 디자인이고 임플란트의 성분이랑 표면 처리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달리 선택을 했냐, 뒤쪽에는 자가골이 더 부실했고 염증이 컸던 부위여서 골 강도도 약하고 골 양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골에다가 강한 초기 고정력을 얻기 위해서 좀 더 특화된 스트라우만 안에 BLX라는 디자인을 심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치하고 3개월을 기다렸고요. 3개월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상악동 거상술을 진행했고 그 이후에 3개월 반이 지나서 완성을 한 엑스레이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총 6개월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서 왼쪽처럼 이렇게 염증이 심하고 뼈가 많이 없어진 자리를 뼈를 복원하고 약해진 뼈에 맞는 강한 스트라우만이라는 브랜드의 임플란트를 식립함으로써 아주 튼튼하게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치아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염증이 심한 부위는 염증이 생기는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전체적인 구강이 좋은데 특정 치아 하나만 파절로 인해서 뽑은 경우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구강 관리가 안 되신 분들은 아무리 임플란트를 잘 심었다고 하더라도 평생 가는 건 아니거든요. 망가진 치아를 뽑고 좋은 임플란트를 통해서 치아를 다시 건강한 상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건강한 상태에서 새로 구강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2번 다시 같은 자리 치아를 뽑지 않게 철저한 구강 관리가 반드시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임플란트는 무적이 아니다. 평생 쓰는 것이 아니다. 좋은 치과의사가 좋은 제품을 잘 심고 그리고 환자분께서 사후 관리를 열심히 철저하게 치과에 검진을 잘 다니면서 했을 때 이 2가지가 잘 결합됐을 때 임플란트는 오랫동안 건강하게 쓸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오늘 보여드린 케이스처럼 염증이 큰 자리에 뼈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전혀 심을 수 없다 라고 주변 치과나 스스로 그렇게 인지를 하시고 포기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환자분들이라면 웬만하면 임플란트를 어떤 임플란트를 선택하냐 그리고 뼈 이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건강한 치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고 저나 아니면 주변에 임플란트를 잘 하시는 원장님 근처 치과를 찾아서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